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905원, 현재 가격은 902원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소송 관련된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SEC가 법원에 리플에게 벌금형을 2조 6,800억 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트 흐름에서 자지기가 끝나고 잠재적인 상승 국면에 있는 리플의 가격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소송은 어떤 결말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그동안의 리플 소송 및 전망 자료, 그리고 리플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매집해 나가셔야 되는지,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와 코인 관련 주요 속보 및 동향,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나와준 기사인데요. SEC가 법원에 리플에게 2조 6,800억 원의 벌금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벌금을 얼마나 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 달에 리플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지난 시간 약식 판결에 의하면 기간 판매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고 2차 판매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기간 판매는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SEC가 주장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가 지금 인정이 된다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너무 터무니도 없이 너무 높은 금액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면요. 최근 브래드 갈리앙하우스가 엑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EC는 사기나 무모함의 혐의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서 20억 달러를 요구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 그 브리핑 관련한 서면이 지금 공개가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20억 달러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냐면, 이전에 리플과 관련된 사건처럼 가장 유사한 사건이 바로 이 블록원 관련 사건입니다.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 없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40억 달러를 모금하면서 이 벌금으로 얼마를 책정을 받았었냐면요. 바로 벌금이 24밀리언 2,400억 달러를 벌금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SEC에서요. 그런데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어떤 판례를 만들어냈죠? 기간 판매는 증권, 2차 판매는 비증권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간 판매가 증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2차 판매가 비증권이었던 이유는 거래소를 통해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이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명확해야 하거든요. 즉 명확했던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고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비증권 판결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권성 여부 별개로 리플이 임원에게도 개별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SEC가 개별 소송은 취하를 했죠. 이 이유를 보시면요. 왜 그러냐면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의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이 위반인 걸 알고 판매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SEC가 이 부분을 증
증명을 해내야 승소를 하는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 승소가 힘든 부분에 따른 소송을 취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브래드 갈량한수가 언급했던 대로 사기나 무모함의 혐의가 없는 부분, 본인들도 인정을 한 부분 소송이 취하가 됐죠. 그런데 무모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억 달러라는 벌금형은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초기 SEC가 벌금을 요구했던 건 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기간 판매에 대한 판매 전체 금액을 요구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SEC가 어떤 걸 요구했죠? 바로 2022년과 23년에 XRP의 재무제표와 기간 판매 계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22년도와 23년도에 기간이 아니라 XRP가 걷어들인 그 금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SEC가 이 재무제표를 요구를 했을 때 최대한의 많은 벌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걸 요구를 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나 그런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벌금에 관련해서는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유사 사례 블록원 관련해서의 벌금 책정 부분만 보시더라도 40억 달러 규모의 모금을 했던 부분에 벌금이 2,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7천 달러 규모의 기간 판매 액수죠. 지금 여기에 비교하면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고 벌금은 오히려 10배가량의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법률 책임자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내일 SEC의 브리핑, 오늘이죠. SEC의 브리핑이 공개되면 알겠지만 20억 달러를 지금 요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응답은 다음 달에 제출되게 될 것이며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기보다는 리플과 업계 전반을 처벌하고 위협하는 데 여전히 열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구제 단계에서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선 판결에서도 제한된 벌금을 책정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SEC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을 때도 지금 기간 판매에 대한 전체 액수를 요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도 일반적으로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라는 건 SEC는 리플과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리플 역시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계속된 SEC가 지금 억지스러운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소송에서 패소를 이어갔고 최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이 판사의 말에 따르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몇몇 판사들 사이에서도 SEC의 이러한 행태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당선 시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측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 대선에서도 지금 현재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이러한 소송 역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법원과 미 정치권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리플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다크 디펜더의 XRP 차트 분석입니다. 지금 XRP는 단연간의 저항을 깨고 3월 3개월의 캔들을 이제 마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캔들이 마감되기까지는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캔들이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으로 마감을 시켜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목표는 1.88달러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5.85달러 그 위로는 더 높은 가격대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도 보시면요. 단기 이평선인 7일선이 14일선을 뚫어주기 위한 이 두 선이 지금 오늘에서야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를 뚫어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상승 패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곧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대를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 700원대 아래로는 내려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라인 단가에서 언제 어떻게 저점을 확인하고 물량을 늘려가셔야 되는지,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장기적으로 두고 매집을 해 나가시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단기와 스윙 종목으로 시드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리플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기사인데요. 마스터카드가 리플 국제 송금 분야에서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송금 시장의 성장을 지적했는데요. 블록체인이 기존 국제 송금 시장의 개혁을 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가도기에 있죠. 현금의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고 지금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요. 디지털 화폐에는 뭐가 필요하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송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코인과 코인 간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송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 간의 송금 솔루션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력은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죠. 각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이 CBDC 기술력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리플은 이렇게 단연간 팔라우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은행애들, 여러 나라에도 이 CBDC와 관련된 기술력을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리플은 일본의 파트너사와 SBI 레밋을 성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마스터카드가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국제 송금 서비스 개혁의 예로 리플의 파트너사인 SBI 레밋을 지목했죠. SBI 레밋은 SBI의 국제 송금 자회사로 지난해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송금 기축통화로 리플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기축통화는 뭐죠? 달러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송금 기축통화를 리플로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서도 이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이 원화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중개은행을 찾아야 되고 여러 나라의 은행을 거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이때마다의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수수료 역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을 사용하게 되면요. 단 한 번의 거래로 3초에서 5초 내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저렴하죠. 리플의 수수료는 얼마죠? 0.00001XRP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리플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전망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이번 강세장이 지금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리플이 폭등이 나와주기 전에 물량을 저점에서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고서는 국제 송금 시장은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26년까지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72조 가량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 규모에서 송금 시장의 탑을 찍고 있는 건 바로 우리 단연 리플이다라는 거죠. 이미 CBDC에 관련해서도 팔라우 정부와 리플이 진행한 CBDC 파일럿 테스트가 더욱 빠른 국내 및 국제 결제 이점을 보여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채택률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에
대형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셰넌 쇼프는 XRP가 최대 $50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행 간의 송금 네트워크인 이 스위프트의 가치를 30%만 확보해도 100에서 $50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국제 송금 기술력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스위프트의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우수한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리플을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 미비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저로의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전에 20%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을 때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물량 소진으로 인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에서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 개인들은 어떤가요? 본인들의 본전이 오면 매도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요. 지금 오랜 시간이 많이 힘드셨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해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 가셔라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 그 시드로는 지금 단기 종목에 시드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리플에 투자해 나가시는, 적금처럼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 향후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왔을 때 지금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고맙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비하게 움직이더라도요. 지금 리플 많이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또한 리플이 이렇게 미비하게 움직이면 답답한 건 맞습니다만, 저점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추가 매수 기회로 보고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이다 말씀드렸죠. 적금해 나가셔야 되고, 향후에 몇 년 뒤에나 적금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다른 어떤 적금보다, 다른 어떤 코인들의 수익률보다 많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추가 매수 계속해 나가셔야 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는지, 리플 관련된 소송 내용도, 소송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 단번에 슈팅 쏘게 될 거죠. 이전에 약식 판결에서도 그랬듯이 90%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단 한 번의 슈팅으로 90% 급등을 만들어내줬던 우리 리플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만약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리플은 슈팅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집하는지, 지금 현재 단기와 스윙 종목으로 올라가는 종목, 민코인과 AI 그리고 RWA 종목이 있죠. 이 관련 종목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에 아직 슈팅이 나와주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으로 제가 매수가 잡아드릴 거고요. 수익 보면 매도가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